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올해 절반을 달려온 것 같네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맞이할 때 다짐하셨던 일을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짐을 했다기보다는 소원을 빌었어요. 그저 잔잔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아유, 로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잔잔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건데 그거 하나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이기는 하네요. 과정은 매우 험난했지만 말이죠. 저는 오늘 험난했던 저의 2024년 상반기 사건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럼 저희 부부 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10년 차 부부, 저와 남편은 2024년 올해가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된 부부예요.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이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가 사돈지간으로 지낸 것도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나쁜 사이는 변하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싫어했고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엄마를 싫어했거든요. 아유, 아서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신혼 초에 얼마나 애썼었어. 괜히 더 좋아지게 하려고 했다가 더 틀어질라. 이제는 그냥 두 분 알아서 지내시기 놔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일이야.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괜히 두 분이서 같이 여행 보내드렸다가 아유, 생각만 해도 골이 아파온다. 그냥 알아서 잘 지내시기 놔두자. 결혼하고 신혼 초반에야 저랑 남편이 의지가 있었기에 노력도 많이 했었네요. 양가 어른들 사이 좋아지게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양가 어른들뿐 아니라 저희 부부 사이에도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두 분이 굳이 살갑게 지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 결혼시켰다고 굳이 싫은 사람들끼리 억지로 좋은 척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을 필요 있겠어요? 그냥 저희 부부만 잘 살면 되는 거죠. 무튼 여기서 두 분이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우선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리고 아주 명확했죠. 사람이 참 경박스러워. 뭐니 무슨 생각하는지 눈에 다 보이는데 아유 어떻게 좋다고 앞에서 같이 웃을 수 있겠어. 웃겨 정말. 자기가 무슨 사모님이야? 뭐야? 사람 가르치려고나 들고 말이야. 아유 나는 싫다. 두 분이서 서로 저런 이유로 싫어했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으르렁거리셨다기보다는 서로 싫어하게 되어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부가 나서서 잘해보겠다고 했던 신혼 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랑 남편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인당 10만 원 선의 고급 뷔페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진상짓을 떨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진상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들인 저희 남편도 그날 자기 엄마를 보고 질색팔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유 사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통화는 좀 작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뭐를 얼마나 크게 통화를 했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무슨 도서관도 아니고요. 아유 아니야 계속 말해. 여기 보이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데야. 우리 아들이 크게 한턱 쏘는 거지 뭐. 우리 며느리가 남편 잘 만난 거지. 시어머니는 전날 고급 뷔페를 가서 상당히 들떴었나 봐요. 그럴만도 하기는 했죠. 고급스러운 호텔 내부에 들어서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겨지는 장소에서 눈으로만 봐도 배부를 것 같은 고급 요리를 먹는데 안 설렌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더군다나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양가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 듣고 자란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무튼 설레고 들떠서 그러시는 건 이해하고 저랑 남편도 기분이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선을 좀 넘더라고요.
페이스톡을 해서 친한 친구한테 뷔페 왔다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선이 넘었어요. 친구 한 명이 아니고 무슨 자기가 아는 사람 죄다 전화를 해서 자랑할 기세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쇳소리 나는 그 기차 화통 삶은 목소리로 핸드폰 휘휘 저으면서 여러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아우 말 그대로 진상이었어요. 어머니, 엄마, 내가 못 살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를 무슨 라이브 방송하듯 핸드폰 휘두르며 자랑질하다가 음식 갖고 걸어가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랑 남편이 연신 고개 숙여가며 사과를 하고 세탁비까지 물어줬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사고치고 나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제가 진상이라고 표현을 했을 리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군요. 아니 누가 알코올 소독제를 쏟았나? 아유 어디서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난다니. 아유 알코올 냄새는 무슨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요즘도 뭐 어디서 손소독제 배치해 두고서 쓰나 보죠. 참네 하여간 유난이야. 하지만 저희 부부도 어딘가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를 맡고서 갸웃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 말이에요. 그 알코올 향이 어딘가에서 확 풍겨져 오기 시작했죠. 계속 갸웃갸웃하면서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연신 마셔대는 500ml짜리 생수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시어머니가 물을 홀짝홀짝 마시던 게 아예 병째 들이키기 시작했거든요. 영화 연가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생충이 뱃속에 들어있지 않는 이상 물을 그렇게 마신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 생수통을 확 낚아채서 확인을 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가관인 일이에요. 엄마, 지금 이거 뭐야? 여기에 이런 걸 들고 오면 어떡해? 아유, 조용히 좀 해. 나한테 시끄럽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가 더 시끄럽네. 야, 한국 사람이 칼질만 하면 느글거려서 그거 밥 삼키겠니? 이렇게 알콜로 싹 쓸어 내려줘야 내려가지. 역시나 그랬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생수통, 그 생수통 안에 소주를 담아서는 연신 마시고 했던 것이었지요.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오는 걸로도 성이 안 찼던 건지 그걸 2병을 챙겨왔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계속 마시고 결국은 취했어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는 창피한 거 모르고 한잔 하라고 계속 저희 친정엄마한테 권하는 거 있죠. 아유 재벌집에서 일하니까는 재벌집 사모라도 되는 줄 아나? 뭘 이렇게 빳빳하게 구나 모르겠네. 한잔 하시라고요. 왜? 재벌집에서 양주라도 훔쳐서 마셔서 입이 고급이 되셨나 봐요. 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대체 뭘로 보길래 이러는 겁니까? 그러는 사돈이야말로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시길래 이런 데까지 와서 이렇게 교양머리 없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교양머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말하는 뻔세만 보면 아주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뭐 다른 생각이라도 있는 건가?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선을 먼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실수까지 하고야 말았죠. 친정엄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지내오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만큼 엄마를 배려해주고 급여도 그때그때 높게 측정해주는 곳도 없었거든요. 돈도 좀 있는 집인지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대우도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재벌집에서 일하는 게 거기에서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재혼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거 정말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저희 친정엄마가 이성이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나서기도 전에 엄마는 먼저 시어머니한테 공격을 해버리셨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시어머니 얼굴에 엄마가 그대로 냉수를 끼얹어 버렸거든요. 이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남편도 연신 당황해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당신 딸내미 시집살이 한번 시켜볼까? 시집살이 개소리하고 앉아있다.
너 다시 한번 짓거려봐. 뭐가 어쩌고 저쩌지? 아이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쪽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남자한테 엎혀서 내 인생 필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막말이야 막말이? 애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요. 나 먼저 일어난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랑 사별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했어요. 사별을 한 친정엄마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따위 소리를 해대니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늘 실수한 거라고 쓴소리 내뱉고는 친정엄마를 따라 나섰네요. 결국은 다음날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하기는 했어요. 뭐 말이 사과지. 저때 제대로 서로 감정 상해서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얼굴 한번 보려고 하지 않으셨죠. 저희 부부도 그날을 계기로 양가 어머님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굳이 노력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게 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 사이는 제대로 갈라지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겠죠? 자기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살살 웃으면서 앓는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비로소 앓는 소리 하면서 자기 꼬랑지 내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몇 년 뒤에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일하는데 문제는 없잖니? 그러니까 사돈한테 말 좀 잘해서 나도 그쪽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 좀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제가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마주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는 예전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엄마 얼굴 마주치는 거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죽 싫으셨으면 저 가지고서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저희 엄마한테 협박도 하셨었잖아요. 아이고 이해. 누가 들으면 정말로 내가 그런 줄 알겠다. 내가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당연히 진심이 아니지 않았겠어? 나도 감정 좀 상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내가 너를 왜 시집살이를 시키니? 네가 얼마나 복덩어리인데. 그리고 나 사돈 좋아해. 사돈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지. 나는 얼마든지 사돈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는. 양가 가게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각 집안 자식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한들 당장 집안 사정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죠. 저희 친정엄마는 재벌이라고 할 만한 재벌집에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셨어요. 이 부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만다행히 그쪽 고용주가 젠틀하시고 인자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복지랑 급여도 좋았죠. 엄마는 거기서 10년 넘도록 일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저희 엄마한테 모든 살림을 다 맡긴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엄마 친구분도 그쪽 정원 관리사로 취직을 하셨으니 그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엄마의 입김이 조금 필요하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엄마의 입김이 그만큼 세다 이거 아니겠어요? 무튼 그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과실로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싸바싸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게 죽일 듯 원수로 대할 때는 언제고 싹 바꿔서는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웬만한 멘털은 아닐 테니 말이에요. 다니던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이랑 싸우셨다는 건 환자 돌볼 때 문제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분을 제가 뭘 믿고 저희 회장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게 거기 직원 몇몇이 저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음해한 거라니까요. 저는 그 지갑을 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찾아드린 거예요, 그거.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속이러 가는 집에서 애먼지 탈 리가 있겠어요?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들이랑 대판 크게 부딪혀서 결국 해고를 당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손버릇 때문에 말이죠.
그 병원도 제가 다니는 회사 선배 어머님이 추천해줘서 시어머니가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저한테도 다 소식통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자기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그 선배를 통해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는 그 말에 선뜻 알겠다 못했던 거였어요. 좀 찝찝하다고나 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환자분들 지갑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면회온 환자 가족들한테 들켜서 잘린 것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요. 아유, 사돈이 저 못 미워하고 우리 둘이 싸운 것도 있고 하니까 껄끄러워하는 거 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돈도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가게 그렇게 말아먹고 나서 지금 수익 하나 없이 마이너스에 가게 준비한다고 받은 대출 갚아야 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한 아들 녀석한테 나 먹여 살려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 정말로 잘할게요. 사고 안 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일만 열심히 할게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악착같이 매달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음식점을 한다고 열었다가 망해서 갚아야 할 대출금만 산더미처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한테 네가 재벌집에서 일하니까 사모인 줄 아냐? 막말을 하더니만 상황이 바뀌니 아주 혼자서 쩔쩔매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까요. 하기야 그도 그럴만한 게 엄마가 일하는 집 회장님이 월급 인상도 6개월 기준으로 따박따박 해주는 분이셨어요. 솔직히 그분이 아내분이 있기는 한데 아내분이랑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며 지냈거든요. 집안에는 그분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는 분 집안일 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었고 하니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그 집에서 자기도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돈, 제가 가서 입 다물고 그 어르신 몸이나 잘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뭐 사고 칠 것도 없고 좋잖아요? 아유, 내가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 저 정말로 잘할게요.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부탁을 하다 나중 가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좀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니 마음이 약해지시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굳이 사돈이라는 이유로 엄마가 마음 안 내키는데 그렇게 소개하실 거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시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신 후였어요. 저희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니만 한참 있다 저희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대요. 시어머니 표정만 봐도 엄마가 결국 소개해 주시기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자기 잘났다고 하던 양반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오죽 급해서 그러겠냐. 그래도 너랑 장서방한테 손 안 벌리려고 당신이 나서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 집에 같이 일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사돈한테 약속도 받았고. 아유, 그럼요. 제가 다 약속했죠. 나 각서 썼어. 아무도 걱정할 거 없어. 정말이야.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 잘하겠다.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장 그만두겠다 각서까지 쓰셨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엄마와 함께 그 회장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또 한 번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순식간에 입장이 휙 뒤바뀌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시어머니 얼굴과 표정이 잊히지가 않는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 사랑의 나이가 있겠어? 이래서 남녀가 한 곳에 있으면 꼭 사건이 생긴다니까. 안 그래요, 여보? 여보라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여보라고 한 것인 줄 아세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일하고 계시는 그 재벌집 회장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 집 회장님이 다른 건 괜찮은데 뇌질환 이유로 걸음걸이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졸라서 그 집에 요양보호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드나든 게 아니라 회장을 꼬시려고 들어간 것 같더라니까요.
그 나이에 시어머니가 회장님의 첩이 될 줄이야. 여러분도 상상 못하셨죠? 저희는 오죽했겠습니까? 더더욱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회장의 첩이 된 시어머니, 그 집의 가사 도우미인 저희 엄마 사이의 판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에헤이, 이 사람아, 홀몸도 아닌데 조심조심 해야지, 응? 우리 집 귀한 핏줄을 갖고 있는 몸인데 말이야. 하하하. 아유, 이 여보는 참 애들이랑 사돈 앞에서 민망하게. 이 나이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세상에 폐경이 되었다고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니만. 아유, 남사스럽긴 한데 우리 집안의 경사 아니겠니. 너희 시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꼭 아들 낳을 것 같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저게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부부도 저희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건데 폐경 이행기와 폐경 진단을 받고도 난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희박하지만 그렇게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폐경 진단받은 중년의 여자가 자연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 시어머니도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아,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니까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 애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말이야. 내가 너 가졌을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 의사 말이 3D로 해서 애 얼굴형도 볼 수 있다더라. 이거 봐라. 이거 초음파 사진이랑 임신 테스트기. 너무 선명하게 두 줄이라서 나도 당황했었다니까. 요새 왜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고 뱃살이 나오나 했는데 임신이었다지 뭐니. 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 자기 초음파 사진이랑 임신 테스트기 보여주는데 진짜 기겁을 했어요. 정말로 기겁했다니까요. 솔직히 안 믿겨져서 시어머니 모시고서 산부인과까지 갔었어요. 아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보고 먼저 산부인과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확인시켜준다고 말이에요. 가보니 진짜였어요. 와, 소름이 있는 대로 끼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계셨죠. 그러면서 세상 참 말세라고 하셨네요. 참네. 아니,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 아니, 그 나이에 첩살이가 하고 싶다니?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에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유, 참. 결국은 너랑 정서방한테 나중에 그 아이 떠넘기겠다는 거잖아. 아유, 사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내가 사모님 입장이면 회장이고 네 시어머니고 둘 다 인간으로 안 보였을 거야. 그러면 정말로 그 집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있는 게 자식 문제 때문인 게 맞았던 거야? 그럼 그러니까는 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하자마자 확인시켜 주자마자 여보 당신하면서 첩으로 들였지. 그 집 사모님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는지 몰라. 그 집 회장님이 본처와 떨어져 살게 된 게 자식 문제 때문이었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알려주셨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집안들이 아직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회장 집안이 그랬던 거였어요. 회장의 본처는 더군다나 자식을 못 낳아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으유, 말도 말아라. 회장님이 네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는 저렇게 허허 웃으면서 잘해주고 하는 거지. 사모님한테는 아주 그냥 쌩쌩 찬바람이 불었었다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고 힘든 게 뭔 줄 알아? 차라리 갈구면 낫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 그게 제일 상대방 힘들게 하는 거거든. 내가 사모님 나가실 때 그랬다. 속 편하게 사시라고. 아니,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겠니? 애 못 낳는다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람 무시할 거면 결혼을 왜 해? 어쨌든 아유, 나는 이번 일로 회장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같은 여자로서 회장 본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견디다 못한 본처가 짐 싸들고 나간 것이었죠.
원래도 본처였던 그 사모님 친정도 부유했던 터라 그 사모님이 미련 없이 나가서 지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 본처가 임신 못한다고 쫓아낸 회장한테 그렇게나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니 회장님은 좋다고 난리가 난 것이었죠. 아유,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너희 시아버지가 워낙 나를 예뻐하잖니. 귀한 마누라 칠순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나한테 파티하자고 하더라. 너희도 다들 올 거지?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칠순이면 모르겠지만 임신 축하 파티하는 거 나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어머,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그날 와서 네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알랑방귀도 좀 끼고 그래야 너도 이 집안에서 뭘 가져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와. 시어머니한테 눈이 제대로 멀어버린 회장. 회장은 임신 축하 파티 겸 시어머니 칠순을 합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 나이에 임신을 하신 게 영 기분이 이상했었나 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서 별말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도 제가 더 난감했어요. 자기 첩으로 들어온 여자 임신했다고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섭외했다는 회장의 소식을 듣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생계 때문에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해야만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곳에 며느리 겸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 우리 친정엄마 딸 겸 그렇게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식으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엄마를 아직도 저런 집안에서 일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크게 받아서 엄마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게. 이제 그만 그 집에서 일하는 거 그만하자. 엄마,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옆에서 그러는 거 상상만 해도 싫어. 걱정도 팔자다. 아니, 내가 그 집안에서만 일한 게 10년이야, 10년. 내가 10년 동안 너한테 말은 안 했다지만 그 집에서 더한 것도 많이 봤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이, 그리고 네가 무슨 죄 지었니? 나도 그 집안에서 네 시어머니 마주칠 때마다 당당하게 있어.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날 꼭 와. 철딱선이 없는 시어머니는 회장 사모가 되어서 그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저희 친정엄마는 열심히 일을 하신다니 생각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더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때까지의 대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시어머니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건방지게 떵떵 큰 소리치고 있었을지 아주 뻔한 그림이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초롱초롱한 눈으로 꼭 오라고 하도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제가 당당하게 참석해야겠다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그렇게 청심환을 2병이나 마시고서 그 집안에 들어섰는데 집안에 들어선 지 5분도 되지 않아 딱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지가 뭐라도 된 듯 저희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갑질을 해왔을지 말입니다. 아줌마, 아니지. 사돈, 우리 아들 내왔는데 마실 거 좀 줘요. 오렌지 직접 착즙해서. 있잖니, 우리 집 아줌마가. 아니지. 우리 사돈이. 이게 사람 습관이 무섭다니까.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사돈이 손맛이 참 좋으신가 봐. 사돈이 내려주는 오렌지 착즙 주스가 그렇게 맛있다니까. 엄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대체? 장모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장모님, 제가 할게요. 제가 만들게요. 아니 제가? 네 아들,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왜 네가 한다고 그러니? 엄연히 근무 시간에는 사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시어머니의 저런 무개념적인 행동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저희 엄마한테 후다닥 달려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제정신머리가 박힌 인간이라 다행인 거죠.
남편도 자기 엄마처럼 정신 나간 인간이었으면 저는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후다닥 달려간 사이 저와 시어머니 단 둘이서만 남았죠. 시어머니는 킁거리면서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또 무슨 속 끓는 소리를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제가 벼르고 있는 걸 알았는지 슬슬 눈치를 보더군요. 예, 너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내가 이 집에 혼자 있는 거면 당연히 우리 사돈이랑 같이 차나 마시면서 같이 쉬고 그러겠지만 여기 집안에 보는 눈이 몇 개니? 안 그래? 네가 이해해야 하는 거다. 그러게요.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어머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고분고분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을 리가요? 표정관리 싹 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할 게 아니라 대학로에서 연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연기자가 아니었기에 표정관리도 못했고 제 감정을 숨기지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희 친정엄마가 부엌에 있는 틈을 타 제 할 말을 했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냐니까? 너 내가 하는 말을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오해할 게 있나요? 제가 뭐를 더 어떻게 오해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일하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태도 싹 바꾸셔서는 이러는 거 아니죠?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듯이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만큼 소중하진 않네요. 저는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부채질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발로 밀릴 것 같던지 저랑 할 말 없다고 하면서 휙 일어나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그 집 회장한테 실망을 크게 했었습니다. 사람 좋게 봤는데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여자 밝히는 늙은 아저씨구나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속으로 시어머니와 나는 이제 철저한 거리를 두는 관계다라고 정해버렸죠.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후 저희 친정엄마가 차려주시는 잔치상 앞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미천한 것이 차린 밥상은 안 먹는다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나 순간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 정말 미친 소리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그렇게 하면 어째?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는데요. 그래도 사돈이라고 내가 편히 봐주려고 좋게 넘어가줬는데 아주 상하 구분을 못하네. 아니 내가 아까부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 거슬리는 걸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된 회장을 옆에 두고서 아주 그냥 코가 하늘을 높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꽤 오랜 시간 참아온 것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하면서 마치 저희 친정엄마가 자기를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이때까지 무시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이것 봐요. 공과사 구분 못합니까? 적어도 이 집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쪽 사모야. 그런데 이건 아니죠. 얘 희정이 너도 나한테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공과 사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야. 네가 아까 나한테 네 엄마한테 못하면 뭐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나 겁줬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저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한테 물을 먹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보이지 않나요?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런 개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냐고요.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와다다 하고 총알이 날아가듯 미친 듯이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공과사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게 공과사 구분해서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죠. 저 앞으로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못 살겠네요.
회장님, 아내 되실 분 관리 잘하세요. 사돈한테 아줌마라고 불러가면서 잡일시키는 게 그게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요?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저거 지금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아우, 이거 안 되겠네. 너희 이혼해라.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아주 내 아들 잡아먹고도 남겠다. 이혼해. 제가 저리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는 듯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었죠. 자기 엄마의 망언을 들은 저희 남편도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는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해댔죠. 안 그래도 이제 자기네 집안이랑 우리 집 수준 차이 나서 자기 아들 세 장가라도 들게 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여자는 30살 넘어가면 태물이지만 남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혼이고 사모니고 할 수 있는 거 모르니? 솔직히 말해서 집안의 태도 뭐니요? 네가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서 뭘 기여를 했니? 아이 그래 잘됐다. 너 그냥 이혼해라. 우리 아들 수준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이혼해. 안 그래요 여보? 철썩. 그때 귀를 때리는 소리가 쩌렁하고 그 궁궐 같은 집을 울렸어요. 연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연주를 딱 멈췄죠.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깃방맹이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인지라 저희 엄마를 빼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고요.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이런 싹스 없는 년? 뭐? 우리 딸이 퇴물이라고?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에 내 새끼를 걸어내. 회장님,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으신 줄 몰랐네요. 이거 보시고도 이 여편네가 그렇게 좋으시고 계속 여보 당신 하면서 사실 거라면 제가 오늘 일 사과드릴게요. 시어머니의 기싸대기를 날린 저희 친정엄마는 저리 차갑게 말씀하시고는 회장 앞에 엄마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민 그 핸드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핸드폰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동영상 촬영을 해둔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랑 테스트기까지 다 섭외된 거죠? 아유, 걱정 마요. 그런 일 안 생겨. 이 나이에 애 가진 것도 신기한 일인데 뭐. 좀 있다가 고령 산모라서 애 유산된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잘 좀 준비해둬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시어머니의 사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 그것은 시어머니의 임신이 거짓이라는 걸 증빙하는 내용이었죠. 벙찐 표정으로 넋이나간 채 앉아있는 회장에게 엄마는 사진을 우수수 쏟아내어 주었어요. 여기 사진 보이세요? 제가 이 여자 하는 말 듣고 기가 차서 뒤에 사람 붙여서 다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모님 미국으로 가실 때 그때 그래도 사모님 부탁 듣고 회장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간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저는 사모님 부탁 거절했을 겁니다. 저 오늘부로 일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회장님. 아니야, 여보. 나 믿죠. 저 여자 저거 진짜로 노망났네? 아니면 뭐 우리 회장님한테 사심이라도 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회장님 옆에 있으니까 그거 안 입고 와서 지금 이러는 거냐고. 아이고, 회장 한 트럭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도 나는 싫어. 자기 조강지처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저 젊고 어린 여자애들 만나던 사람을 내가 왜? 딱 너 같은 바퀴벌레한테 어울리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 집에 있었던 건 사모님이랑 의리 때문이었어. 어디서 알고 떠들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시어머니가 회장한테 임신을 고백했던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멍청한 건지 아니면 아니란 건지. 아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집안에서 그딴 통화를 해?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야. 알아? 저희 친정엄마는 주말에 일을 쉬시는 패턴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그 집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안심을 하고 저딴 통화를 했던 것이었어요.
아유,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닌가요? 대체 그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던 것인지, 초음파 사진도 저희 부부를 데리고 갔던 병원도 시어머니가 다 중개인을 통해서 섭외를 했던 거였어요. 회장 첩이 되었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회장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가면서 돈 받아내서 그 돈 가지고 몹쓸 짓을 다 한 것이었죠. 그래요. 그거 내가 찍었어요. 당신이 내 친구한테 하는 꼬락서니가 하도 눈꼴이 시려서 어디서 말이야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그 비 때문에 허우적거리던 인간 그래도 사돈이라고 데리고 들어와 줬더니만 뭐 툭하면 아줌마 어디서 저런 싸갈머리가 나왔나 몰라. 그리고 엄마 친구분이 주말에 일을 하시면서 그걸 목격하고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 것이었어요. 회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가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패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 너 잘 걸렸다 하는 마음으로 바로 찍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친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친구분한테 그 영상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시어머니의 괘씸한 행동을 두고 볼 수는 없어 뒤에 바로 사람을 붙이셨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대로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거늘 시어머니가 제대로 날아가게 된 거죠. 결국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임신 축하 파티 겸 칠순잔치 날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나가리 제대로 난 거죠. 아이고 내가 집에 범을 들였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도 무사할 것 같아? 감히 나를 가지고 내 소나기에서 놀려고 그랬어? 나가, 이 더러운 년 나가라고. 자기를 가지고서 놀려고 했던 시어머니를 회장이 가만히 두겠어요? 저와 남편이 있건 말건 다른 사람들이 있건 말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를 내쫓아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어지간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내쫓겠다고 하는 회장한테 납작 엎드려서 빌었어요. 자기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위자료 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회장이 기가 찼나 봐요. 하긴 저희도 기가 찼는데 당사자인 회장은 오죽했을까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 부르더니 혼인 빙자 사기로 사람 한 명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그 소리 듣고 사색이 되었죠. 혼인 빙자라니? 누가 혼인 빙자예요? 그리고 보내기를 어디를 보내? 회장님, 오빠, 나 진짜 이렇게 버릴 거야? 이거는 아니지. 임신했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살림 차리고 첩으로 기어들어온 게 혼인빙자 아니면 뭐야? 추한 줄 모르고 잘났다고 어디서 큰 소리는. 회장 말대로 시어머니가 한 게 혼인빙자 사기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시어머니는 자기 못 나간다고 버티다가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회장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어떤 분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았네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사모님한테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버리셨어요. 회장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일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실망해서 인연 끊자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인연을 끊자고 하는데도 정신없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 재판을 받아야 해서 말이죠. 힘든 상황에 자기 버리는 아들 당신도 필요 없다고 저희 남편한테 쌍욕을 하시더니만 전화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이었네요. 뭘 똑같이 뭐.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가 돈 안 대준다고 하니까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우리를 폐륜 저지른 사람들로 만들지를 않나? 돈 빌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친척들이 그걸 모르겠니? 우리 시어머니보다 우리 남편 말이 더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혼인 빙자 사기로 말이죠. 시어머니 사기에 가담했던 병원이랑 중개인도 같이 엮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시어머니랑 제대로 인연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저희 부부한테 연락했는데 남편이 전화 받지도 않고 번호도 차단해버렸거든요. 인간적으로 자기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다면서 말이죠. 그게 서운하다고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저희 부부 욕하고 모함했다가 친척들한테도 외면당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 인생에 자기 하나밖에 안 남게 만든 거죠. 멍청한 선택을 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과유불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고 같이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과의 수다를 통해 힐링을 했거든요. 속이 시원하달까요? 오늘 이렇게 저의 한탄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